그 첫 번째는 각자의 입장이 아니고 각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기폭제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국민들을 대일 전쟁에 도운하려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본과는 궁극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려 하는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국제관계는 각자가 처한 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을 하면 답이 나오지만 답이 나오지 않지만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협상하면 이해관계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일본의 입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둘째로 1965년 한일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자. 셋째,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입니다. 일본의 사과, 위안부,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원하는 것은 과거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과거 문제로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해서 5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39번 사과했고 1965년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된 것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의 팽창을 막고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에도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나라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미일 동맹에서 빠지고 중국과 동맹을 맺으려 한다면 그때는 일본이 지금처럼 주먹이나 던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부의 입장도 명확합니다. 일제 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한일협정은 민사상의 손해만 다룬 것이기 때문에 불법 지배에 따른 형사상 책임은 아직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과 무관한 것이니 일본이 한일협정을 바탕으로 중재로 가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했을 때에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등을 통해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획책하는 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을 한다면 첫 번째, 일본이 일제 지배를 불법이라고 자인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얻는 것. 둘째, 일본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최대한 얻어내서 일제 지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한을 풀어주는 것. 셋째, 우리가 10배 이상의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식의 우리 정부의 외교적 제안은 한마디로 억제입니다. 첫째, 일제가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을 일제 지배가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을 일본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선에서 왕이 적법하게 조약을 체결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일본은 인류 역사상 식민지 지배에 대해 피해를 보상한 전례가 없고 그에 대한 국제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것처럼 식민지 지배 당시 미지급 임금이 아닌 강제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준다면 징용으로 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조선반도에서 임금을 받았으나 강제로 노력동원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액수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일본의 식민지배한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해올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넷째,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과거 식민지배를 했던 나라들에게 바보 같은 결정을 냈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은 외교의 낭비일 뿐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게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외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과거로부터 비롯된 입장을 버리고 현재에 초점 맞춰진 이해관계에만 생각을 몰두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이고 조선은 과거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을 이어받는 나라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채가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입니다. 국가 구성원이 같은 혈통이라고 해서 같은 나라인 것은 아닙니다. 국채가 다르면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 3대 유수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거 나라의 일은 과거로 덮어줄 때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좁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양국인 한일 간의 문제는 각자의 입장을 떠나 이해관계로 접근한다면 각자가 원하는 것을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이 각자 처한 입장은 과거에 되어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이 아닙니다. 국제관계에서의 현재는 입장이 아니라 이해관계만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 사무총장 정광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안부 인권회복실천연대 대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녀에게 어떤 음식을 먹이시나요? 당연히 최상의 재료로 이왕이면 유기농으로 먹이고 싶으시겠습니다. 그치요? 당연한 일입니다. 소중한 내 아이, 하나뿐인 내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픈 마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는 그렇게도 신경을 쓰시면서 왜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특공물에는 이토록 무관심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와 정다협이라는 단체에서 지난 30년 동안이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역사다 라며 미움과 증오심을 가르쳐 왔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거짓 역사를 마치 진실인 양 자기들 멋대로 악의적으로 재포장하여 이것을 기억하라며 억지로 강요시켜 왔습니다. 바로 이곳 위안부상 앞에서요. 그렇게 저들은 30년 동안이나 사악한 독극물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켜 왔습니다. 아직 채 다듬어지지도 않은 새싹과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세계에서나 들을 수 있는 성폭행, 성노예, 집단 강간과 같은 끔찍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태연하게 들려주며 이것에 대해 말하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를 이제 부모님들이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함께 힘을 모아 미움과 증오심의 상징이던 저 위안부라는 이름의 우상덩어리들을 이제 함께 무너뜨립시다. 일본을 미워하라, 이것이 평화다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거짓 선동을 이제 중단시킵시다. 사랑과 진실을 배워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으로 두 눈을 가리우고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이러한 가짜 평화를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손으로 박살냅시다. 우리는 이같이 조작되고 만들어진 가짜 평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한일만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저들의 비논리적인 이성의 특공물을 완전히 거부하며 용기 있게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해자였던 일본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이제는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평화인 것입니다. 2020년 5월 13일 위안부 인권회복 실천연대였습니다.